네. 이 사람의 다주택자들의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집을 매매 가격대로 3억 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그 집을 대신 분양받아 주고요. 싸게 매매가의 70%, 60%로 전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집을 가지면 투기꾼, 악마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 네. 왜 정부에서 12월 달에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망하는 거, 네? 산업이 한번 망하잖아요.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산업은요, 2번 다시 사이클 타기가 힘들어요. 한번 망하면요. 왜요?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 건설업 있죠.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아파트 수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 아파트 뭐가 있어요? 네. 자, 상위, 레미안 있죠? 자이 있죠? 아이파크, 프로지오, 이편한, 더샵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 이런 아파트 있나 보세요. 네. 아파트 1000세대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다 연결된 아파트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이게 엄청나게 살기 좋은 거예요. 한국 아파트요, 다른 나라에서 엄청 부러워합니다. 중국 아파트, 여러분 한국 아파트 같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중국 아파트는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네. 중국 아파트 혹시 놀러 가보셨어요? 가면 깜짝 놀라요. 도배 없어요. 네. 중국 아파트는 페인트 칠합니다. 네. 바닥이요, 마루바닥이에요. 삐걱삐걱 소리 난다니까요. 네. 그 소리 아랫집에도 들립니다. 물론 층고는 좀 높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건설업은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고용 창출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국력에 이끌어갈 수 있는, 국력을 창출할 수 있는 어쨌든 성장 동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장이라고 하면 욕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건설에 의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애 대학교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줘서 그 분양 대금으로 아파트는요, 시공을 하고요, 시공사에게 지불된 돈, 노무비로 지불되고 그 노무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네. 대학교로 흘러들어가고 교육으로 흘러들어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프라 깔고요, 세금으로 내고 기업에 세금 내고 인프라 깔고,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윤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금융이에요. 금융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는 안타깝다. 네. 왜 한쪽만 보냐. 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자, 오지원님께서 대기업 감세 반대하는 민주당.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자, 감세해주잖아요. 그거를 시설 투자로 이어진다니까요. 기업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대기업 총수, 오너 일가, 빨리빨리 배당 많이 받아가지고 뭐 증여세든 상속세든 대비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보세요. 예? 배당을 많이 배당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의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근데 거위를 더욱더 성장시켜가지고 거위 한 마리를 2마리 만들고 3마리 만들고 4마리 만드는 게 기업의 오너가 할 일이에요. 네. 그게 우선이라니까요. 기업을 성장시키고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업의 그 오너. 네. 그게 목표라고요.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법인세 감세하면 그게 총수들의 호주머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세하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시설 투자로 간다니까요. 네. 왜요? 아니, 꽁돈 생겼으니까 배당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그 꽁돈 있잖아요. 만약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아껴가지고 뭐 100억 생각해보세요. 100억이 남았어요. 그 100억 바로 배당할까요? 여러분, 주주가 얼마나 많은데 그 100억 배당해봤자, 네? 자, 대주주한테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주주가 뭐 10% 들고 있다 하잖아요. 100억 배당 받는다. 10억 더 받는 거예요. 대주주가 재산이 1000억인데 1000억 있으나 1010억 있으나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거 말고 차라리 그 100억을 시설 투자로 더 투입을 해가지고 기업의 매출이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서 추후에 배당 100억 받을 거 150억 받으면 그게 훨씬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무조건적으로 기업이 잘못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총수가 잘못되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넓게 하세요.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부동산 투자를 더욱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말 진짜 많이 했네요. 네. 자, 오지원님께서 이분은 찌님 솔직히 전문가는 없는데 사람 마음 이용해서 돈 버는 거지. 우리나라 전문가가 어딨어?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네. 자, 제가 오지원님 말에 좀 더 보태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자, 부동산 투자했죠. 부동산 투자는 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발 올라라 라고 기도하는 기도 매매입니다. 네. 무조건 오르는 지역 그딴 거 없어요. 네. 그딴 거 없고 그냥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거는요 절대로 그 전문가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네는 포장해야 되니까. 네. 자, 청약 전문가 말씀드려도 되죠? 네, 예전에 말씀드렸죠. 청약 전문가 없어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지역에 있는 아파트 청약 넣어보세요. 당첨됩니다. 네. 당첨되잖아요? 제가 전문가죠. 네. 제가 전문가 되는 거예요. 왜 당첨되겠습니까? 미분양이니까. 네. 자, 하락기 때 청약 넣으면 당첨돼요. 그럼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상승기 때 청약 전문가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네. 자, 상승장 때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타입은요 완전 구린 타입이에요. 판상형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타워형 꺾인 거 있죠? 기역자, 니은자 꺾인 거, 그런 거를 권해준다니까요. 왜? 그게 청약 경쟁률이 낮으니까요. 네. 그래서 청약 전문가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자예요, 투자자. 이 투자자는요, 내 자산을, 전 재산을 걸고 하기 때문에 잃지 않도록 정말 노력합니다. 그리고 싸게 살려고 사이클을 보고요. 네. 그 사이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거를 그냥 제3자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뭐 땡땡 뭐 그런 에셋들 있죠. 네,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동산 이야기 듣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봤자 돈 못 벌어요. 네, 돈 버는 건요. 네,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단돈 1,000만 원만 올라도 팔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5,000만 원씩은 벌어도 돼요. 왜 아파트 한 채를 뭐 2억, 3억, 5억 이렇게 벌려고 하십니까? 너무 큰 욕심은 버리세요. 5,000만 원 벌고요. 내가 가진 현금하고 모았던 돈하고 또 합쳐가지고 또 다른 지역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한 채를 샀던 게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샀던 게 세 채가 되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2022년 한 해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거죠. 부동산 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 1년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풀어줄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취득세 중과 풀어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우리는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인지. 네? You must change. 네? 체인지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찾아올 회복장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 대비하자고요. 근데 그 지역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떨 해가지고 먼저 떨어졌고 많이 떨어진 그곳에 미리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자. 그러면은 언젠가 회복장이 오면은 내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갔다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비전님, 네, 감사하고요. 네. 미국에서 보통 50년, 60년 이상 오래된 집도 사서 다 고쳐 쓰죠. 한국처럼 30년 넘었다고 다시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하는 나라는 세계에도 없을 듯해요. 대한민국이 워낙 이 땅이 좁아서, 그리고 도심이 밀집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도심이 밀집이 되었다는 건요, 도시 계획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스라님께서 순진하시네요. 삼성도 지금 출장 자제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현금 쌓아놓고 안 써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건 아스라님이 아주 단편적인 약간의 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장 자제하는데
출장이요? 네. 출장은요, 어디 회사나 자제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현금 쌓아놓고 법인세가 네, 줄어들잖아요. 투자합니다. 네. 너무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 빌리님께서 준생님 방송 듣고 드디어 집 팔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1,000원이나 해야 하나요? 아이고, 그거 자금까지 이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 멀어서 투자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사는 곳 근처를 보는 게 나은지 판단이 안 서요. 네. 빌리님, 아무튼 뭐, 고민이 되고 어렵다. 방향을 일치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제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카카오 스터디 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네. 자, 미주로님께서 총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에 대구 곡소리 하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미주로님은 늘 준비를 딱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죠.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미주로님이 제 방송을 어떻게 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미주로님 혹시 제 방송 혹시 어떻게 접하셨나요? 검색하다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뭐 스크롤 이렇게 내리면서 영상 막 돌려보다가 보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혹시 제 방송을 보게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기회는 뭐 뒤에 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꽁지머리가 없대요. 기회는 지나가면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꼭 새겨드세요. 새겨들어야 돼요. 네. 자, 아무튼 간에 바닥은 찾아옵니다. 무조건적인 하락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상승도 없겠지만요. 근데 제가 12월 말이라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네? 집을 빨리 팔아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실탄을 쌓아두었겠죠? 여러분, 아직 쌓지 못한 분도 계십니까? 네? 쌓아두셔야죠. 네, 쌓아두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언제부터요? 내년 8월 이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자, 미조님처럼 유튜브 보다가 다른 것도 봤지만 준생님 말씀이 믿음이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는 것만 강조하지 않아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사는 것만 강조합니다.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려요. 네, 그런 방송은 걸러야 돼요. 사는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임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고, 어떤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취할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현재 내년에 대구라는 지역에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드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20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